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요즘 자동차 판매량이 참 재밌죠? 통계해보면서 흥미롭기 쉽지 않은데 우선 국산차는 그랜저가 역대급 판매량을 찍었고 XM3가 셀토스를 이기고 K5가 소나타를 이기는 여러모로 꽤 의미 있는 결과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차 쪽은 비교적 잔잔했습니다. 항상 가장 잘 팔리던 벤츠가 부동 1위, 2위도 계속해서 BMW가 차지했습니다. 중상위권 친구들이 좀 변화가 컸죠. 일본차 브랜드는 이제 순위권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볼보, 폭스바겐, 미니 같은 브랜드들이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2위인 BMW와 갭 차이가 워낙 커서 이 친구들 순위는 큰 의미까지 둘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3월부터 이 브랜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한국에서 거의 철수할 분위기였죠. 전시장 2층, 3층까지 차가 꽉 차 있었는데 한순간 달랑 한 대만 남아있을 때도 있었고 최근에는 또 할인 문제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썰전도 많았고요. 한때 프로모션의 대명사 벤비아 중에 R을 담당했던 아우디입니다. 아우디가 최근 순위권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월까지는 5위권 밖이었는데 3월에 전체 판매량 4위를 차지하더니 4월에는 드디어 벤츠, BMW, 아우디 구도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2015년 9월에 미국에서 시작된 사건이죠. 폭스바겐 디젤 사태, 흔히들 디젤 게이트라고 많이 합니다. 환경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편법과 무리수가 조화를 이룬 말 그대로 역대급 사건이었습니다. 유럽에서만 800만 대, 미국에선 약 48만 대, 우리나라에서도 약 12만 대, 전 세계적으로 약 1100만 대가 보상과 리콜이 진행됐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인 LNT, 이걸 인증 통과를 위한 시험시설에서는 정상 작동되고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서 인증 시험보다 약 30배 정도까지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되는 것이 확인이 됐고 조작 차량들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으며 이를 알게 된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한창 우리나라에서도 폭스바겐이 잘 나갈 때였죠. 해치백이 잘 안 팔리는 우리나라였는데도 골프가 꽤 많이 팔렸었고 CC, 파사트 이런 차들도 판매량이 꽤 꾸준했습니다. 전 시장에 차도 꽉 차고 판매량도 많았으니 당연했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터지면서 기자들 타는 시승차도 모두 운영 중단, 전 시장에는 하나둘 차가 빠지고 건물은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폭스바겐과 더불어서 같은 그룹 아우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쪽도 독일 3사, 벤비아 이렇게 불리면서 잘 나갔었는데 한순간 몰락했죠. 수입차 판매량 3위권을 일본차가 계속 차지하다가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볼보가 순위권에서 보이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꽤 흐르고 최근에는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다시 신차도 출시하기 시작했고 아우디도 신차를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아우디 관계자를 만나고 왔는데요. 최근까지 출시된 신차는 시작일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랑 내년에 걸쳐서 신차가 대거 쏟아진다고 합니다. 사건 자체는 정말 악질이죠. 전 세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다시 판매량과 이미지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판매량이 말을 해주고 있죠. 자, 폭스바겐하고 아우디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다른 독일차 브랜드에서 사건이 하나 또 터집니다. 다름 아닌 한국 시장 부동의 1위 벤츠입니다. 배출가스 장비를 불법 조작해서 국내 차량을 판매하던 걸 환경부가 적발을 했습니다. 벤츠를 중심으로 닛산과 포르쉐도 문제였다고 하죠. 21일에는 시민단체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벤츠와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14종, 총 4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벤츠 3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벤츠는 주행 시작 후에 운행기간이 증가하면 SCR 요소수 사용량이 감소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통과한 게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이건 불법이라 문제가 된 거고요. 여기에 포함되는 차는 C200D, GLC220D, GLC250D, GLE250D, GLE350D 쿠페, GLS350D, S350 블루텍, 그리고 ML250 블루텍과 ML350 블루텍 등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잘 팔렸던 혹은 잘 팔리고 있는 차종 대부분이 포함된 거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차가 ML350인데 이 차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이 얘기는 즉 10년 넘도록 국내 소비자들을 속여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테스트 상황과 실제 도로주행 상황을 비교했을 때 실제 도로주행에서는 실내 인증 기준의 13배에 달하는 수치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벤츠를 형사고발한다 했고 추산한 과징금은 776억 원입니다. 이거보다 더 황당한 건 벤츠의 대응입니다. 벤츠 측에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번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모두 생산 중단된 유로6 배출가스 기준 차량에만 해당하는 사안으로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는 영향이 없다. 환경부의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 이런 거 보면은 배짱 장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 같지는 않네요.
뭐 사회 환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이런 태도가 배짱 장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 차를 산 소비자들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 사태로 저희 차를 구매해 주셨던,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셨던 소비자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브랜드를 믿고 사주신 소비자분들께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부의 발표는 저희 브랜드 측에서도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어 이 부분은 환경부의 조사를 적극 참고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조사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래도 얘네가 반성을 하는구나, 아직 모르는 거니까 지켜보자, 이런 여론이라도 좀 생길 텐데,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 제조사들의 대응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번 벤츠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은 2018년 6월 독일에서 먼저 확인이 됐고요. 이후 환경부도 국내 시판 차량에 대한 조사에서 불법 조작을 확인했습니다. 과징금도 크게 늘었죠. 환경부가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때 140억 원을 부과했는데 이번에는 776억 원, 500억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 시사점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 두 번째는 그래서 벤츠는 아우디나 BMW처럼 잠깐이라도 몰락할까? 우선 첫 번째 누구의 잘못인가를 생각해보면, 일단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벤츠의 잘못이 100%, 200% 맞고요. 과징금 물고 소비자들한테도 보상해줄 건 해야죠. 환경부한테 불복이 아니라 협조를 해서 문제 원인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보고 싶은 건, 그래서 얘네가 왜 이렇게 조작할 수밖에 없었나에 대한 겁니다. 우습게 보인 소비자가 문제인가? 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적발한 공무원들의 문제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소비자 문제?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 배출가스 인증하고 검사하는 건 연구원들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이거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알고 사나요? 뭐 조립불량이라던가 품질 문제라던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번 사건 보면서 외제차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인간들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댓글도 있던데, 이런 댓글 하나도 도움 안 되고요. 그냥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차주들 사이에 싸움만 붙이는 아주 저급한 댓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벤츠뿐만이 아니라 국산차, 수입차 할 거 없이 이런 댓글은 그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관련 정부 부처랑 공무원들은 그동안 뭐 했냐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도 그럴 게 앞에서도 보셨지만 나온 지 10년 넘은 차가 이번 조작 사태에 포함이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됐을 때 특히 글로벌 회사에 대한 관리는 정부 몫이죠. 정부 몫이라 할 수 있는 이유가 관련 법과 제도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 그만하고 싶은데 이번에 또 꺼내야겠네요. 만약에 이번 문제가 미국에서부터 터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을 겁니다. 보통 미국에선 소비자단체에서 일어나서 소송도 하고 이걸 또 정부에서 적극 지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디젤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일 수 있었고요. 벤츠뿐만 아니라 수입차 브랜드든 국산차 브랜드든 한국은 봉이다, 코리아만 붙으면 애들이 이상해진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걸 아무도 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도적인 문제인데 잘못된 건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소비자들은 문제를 잘 인식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기업 입장에서는 시정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둬도 잘 팔리는데 뭐 기업이 뭐하러 발벗고 나서겠어요. 레몬법, 이게 말로만 레모법이지 실효성 전혀 없죠. 미국 레모법은 법적 강제성이 있고, 한국 레모법은 단순 권고사항입니다. 야, 너네 이거 문제됐으니까 고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오케이, 생각 좀 해볼게. 이렇게 끝나도 아무도 뭐라 하지 못하는 겁니다.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태 이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도 많이 많았는데 정말 극히 일부만 바뀌었습니다. 징벌 성격이 들어갔는데요. 대상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배출가스 조작 때문에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분이 계실까요?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로또 맞을 수준으로 제한적이니 있으나 마나한 거죠. 폭스바겐 디젤 사태 이후에 이미 국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이 8건이나 올라왔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1건, 더불어민주당은 7건을 냈고요. 민주당 법안 중에는 재산 피해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일부 있었고, 배상 한도도 3배에서 12배까지 다양했습니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야당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국회 검토 보고서에는 정경련이 기업활동 위축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당시 여당안대로 됐고요.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특별한 반대나 치열한 토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꽤 여러 번 다뤄드렸었는데 또 가져온 이유는 안 바뀌니까요. 근데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 번 다뤄드려도 모자랄 것 같아서 다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결국은 뭐 아무리 잘못해도 회초리조차 드는 사람이 없으니 정신을 차릴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시사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벤츠도 BMW랑 아우디처럼 잠깐이라도 피해가 있을까?
저는 전혀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우디 폭스바겐 디젤 사태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죠. 결국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드러났고 실제로 폭스바겐이랑 아우디가 얻은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전 세계 1위를 항상 차지하던 폭스바겐인데 이제 폭스바겐은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벤츠 사건은 독일에서 처음 터졌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뉴스가 되지 않았고 한국에서 터졌으니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 국내에서도 처벌 기준이나 소비자 보상안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 소비자랑 정부를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죠. 당장 벤츠가 보인 불복 태도만 봐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소비자들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근데 잘 안 바뀝니다. 기업 위에 법과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에선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합니다. 단순히 소비자들 소비 패턴이나 성향을 비판할 게 아니죠, 이거는. 소비자는 말 그대로 소비를 하는 사람이지 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부와 법과 제도가 심각성을 인지시켜야 소비자들도 그 심각성을 알고 소비를 덜 하거나 기업도 불복 같은 태도를 안 보일 겁니다. 국산차 브랜드나 수입차 브랜드나 다 이건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다만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선 이게 바뀌기 힘들 겁니다. 몇 년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커녕 결함은 항상 반복되고 피해자는 분명 존재하는데 문제 파악과 문제 해결은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하면은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진단을 내려주면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고 감기가 낫습니다. 누군가 제대로 된 진단을 내려줘야 약을 처방하든 말든 할 텐데 진단조차 제대로 하려는 사람이 없으니 기대를 하는 게 오히려 사치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결국 현재로서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소비자들이 현명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소비자만 피곤한 소비시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벤츠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저희 댓글창에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정차할 때마다 심한 진동이 생긴다는 중대한 결함이 이슈가 되는데도 인기 모델들의 인기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